야, 진짜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내용 있죠. 국산차 세금 역차별, 수입차보다 세금을 비싸게 낼 수밖에 없는 부당한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엄청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공중파, 2대 포털 할 거 없이 이런 뉴스가 모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다뤄드리면서 우려가 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 계산법이든 세금을 매기든 시점이든 이런 걸 바꿔서 평균 18%나 세금이 낮아져도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예정대로 6월에 끝나면 그게 그거라는 게 가장 컸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가기가 무섭게 실제로 개소세 인하 조치가 6월에 종료되는 걸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결국 7월부터는 다시 개소세를 5%나 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될 만한 포인트가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내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비싸지는 건지 저렴해지는 건지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뭐였나요? 정부가 국산차의 세금 역차별을 개선한다면서 국산차의 세금을 매기는 시점, 전문 용어로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거였죠. 수입차와 세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금을 매기는 구조 때문이었잖아요. 국산차는 공장에서 나온 직후의 금액이 고객한테 판매하는 금액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수입차는 수입사랑 판매사, BM으로 치면 BMW 코리아랑 한동모터스 같은 딜러사들이 이익을 위한 차 가격을 더 붙이기 전에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산차가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드렸던 게, 국산차는 소매 가격, 수입차는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서 차이가 발생했고, 정부에서는 이걸 국산차 역차별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고자 세금 계산법을 조정해서 평균 18%에 달하는 세금 인하 효과를 창출해내겠다고 한 거죠. 이 덕에 기대할 수 있었던 효과는 그랜저나 소렌토 같은 차들뿐만 아니라 트랙스 같은 차들도 지불 가격이 내려갈 거고, 많게는 50만 원이 넘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7월부터 당장 시행되는 거라서 기대 효과도 크다,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제가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나요? 7월? 아니 개소세 인하가 예정대로 6월에 종료되면 어차피 개소세가 5%로 다시 오르는데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나쁜 세금 착시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세금 인하 조치라는 혜택을 이용해서 제조사가 차 가격을 100만원만 올릴 거 150만원씩 올리고, 나중에 결국 모든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차주들은 그만큼 비싸진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현실이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소세 인하가 올해 6월부로 종료됩니다. 저는 이거 진짜 신차 출고를 기다리던 분들 입장에선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드실 거라고 봅니다. 기대를 줬다가 불과 2일, 3일 만에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잖아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더 늘었습니다. 4,200만원짜리 그랜저를 산다고 가정해볼까요? 하필 출고도 7월부터 받을 수 있다네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기준은 계약의 기준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으로 내야 하잖아요. 개소세가 5%로 다시 복구되면 90만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대로 과세 표준이 인하되면 54만원이 빠집니다.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 고객이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은 오히려 36만원이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개소세라는 게 굉장히 낡은 세금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하 조치를 했던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죽어가던 소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과 반도체 대란, 출고 대란, 이런 걸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특혜를 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상 복구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차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했다가 오히려 비싸질 거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다는 게 좀 황당한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고 좋아하던 예비 차주들 중에 대기 기간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7월부터 출고를 받은 예정이었던 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대체 왜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만 하는 거냐 이겁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꽤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었죠. 2018년 7월에 시행됐던 게 올해 6월까지 이어진 건데요. 아주 간략하게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1.5%까지 낮췄을 때도 있었고요. 3.5% 세율 기준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총 5번을 연장해서 3년째 인하 조치가 이어졌던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2020년 1월과 2월을 제외하고 개소세 인하 조치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일단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산업 현황이 좋아지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 목적으로 뒀던 내수 신작 정책을 달성했다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거랑 다른 것도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죄다 과세표준 경감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차 가격이 내려간다는 걸 근거 삼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재부는 과세표준을 18%로 하향 조정한다는 걸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의 근거로 쓰고 있더라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18%나 하향 조정을 하니까 굳이 개소세를 계속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과세 표준을 내리는 취지는 국산차랑 수입차 간의 과세 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되면 국산차는 세금이 낮아지고 수입차는 세금이 비싸진다는 건데 해석에 따라서 수입차가 반대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자국 우대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수입차 구매자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기재부 입장이고 오히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개소세를 어떻게든 원상복구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4월까지 세수가 34조 원이나 펑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세금이 34조 원이나 덜 거쳤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대 세수 감소 규모 중에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국내 재정 지출도 줄어들기는 했는데 수입까지 큰 폭으로 줄어드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분야별로 세금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는 어떻게든 세금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세금이라는 게 뭔가요? 국가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잖아요. 세금을 문명사회의 대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반발이 덜하면서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세금이 자동차 관련 세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해명거리가 생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냐면 이건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지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원상복구를 시키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것은 해소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글쎄요. 자동차 구매자들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만약 제가 정부 관계자였다면 순서를 좀 신경 썼을 것 같습니다. 순서에만 조금 차이를 뒀어도 반발이 덜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순서는 과세 표준을 조정하면서 내가 내는 돈이 내려간다고 먼저 발표를 한 다음에 개소세이나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금 인하 혜택이 있을 거라고 한 다음에 개소세를 다시 올린다고 한 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혜택을 줬다 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과세 표준을 조정하겠다고 하면 이건 이제 특혜였던 걸 원상복구시키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걸 정부가 개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작지만 꽤 다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끝이 아니란 겁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개소세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 관련 다른 세금도 다시 오르게 될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도 원상복구가 되는 건데 개소세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유류세인데 유류세도 지금 인하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휘발유를 기준으로 유류세를 리터당 25%나 인하해둔 상태인데 이 조치 이후에 세수 감소폭이 연간 5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도 올해 8월 말까지란 거죠. 얘도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세금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 시킨다는 거니까 배는 조금 아프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들으라면 유류세를 다시 원복시킨다고 해서 기름값이 갑자기 확 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름값 구조를 보면 예컨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이에요. 여기에 세금이 800원 정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600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금이 600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200원으로 낮아져야 하죠. 왜? 기름값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만 낮아졌다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존재한다? 세금 착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유류세를 내려서 세금이 600원이 됐어요. 그런데 뭐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항상 하는 말 있죠. 시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내려갔는데 기름값이 600원이던 걸 오히려 1,000원으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리터당 1,40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세금이 낮아졌음에도 오히려 리터당 1,600원으로 오르게 되는 건데 이번에도 뻔합니다. 유류세가 오른다고 하면 이때는 또 내릴 것처럼 시차 적용 드립은 절대 안 하고 곧바로 기름값을 올려버릴 겁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에도 꽤 많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걸 논란이 안 되도록 하고 싶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만 잘해도 될 겁니다. 정부가 진짜 진심이라면 기름값에 붙는 세금도 적용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이거랑 관련된 영상은 예전에 올려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류세를 원상복구 시킨 다음에 기름값에 붙는 과세 표준을 올바르게 조정한다고 하면 반발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기도 하고 당장 세수도 수십조 원씩 펑크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